To be young and in love in New York City. Do not know who I am, but still know that I'm good long as you're here with me. To be drunk and in love in New York City. Midnight into morning coffee, burning through the hours talking. 네, 여러분 2교시입니다. 네, 1교시에서 동기 발전 그리고 후크 멜로디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2교시에서는 그 후크 멜로디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음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후크 멜로디가 이제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한국 대중가요도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외국 음악도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후크 멜로디가 사용을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후크 멜로디가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교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후크 멜로디에서 늘 생각하시고 늘 고민하시고 늘 활용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제일 먼저 공부할 후크 멜로디는 여러분 비발라비다입니다. 비발라비다 아시죠? 그 영국의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를 위해서 그 음악 뭐 인트로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멜로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곡을 보면, 특히 비발라비다라는 곡을 보시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은 그 반복구에서 그런 모티브를 발전시켜서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것을 우리가 후크 멜로디라고 했는데, 이 비발라비다의 음악을 들으시면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그 반주 자체도 여러분, 그쵸? 그 반주 자체도 우리가 딱 들으면 귀에 쏙 들어오죠. 한 번만 딱 들어도 와, 이게 완전히 저희 머리를 휘감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굳이 노래만이 국한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꼭 노래만 그것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래뿐만 아니라 그런 반주에서도, 그런 악기의 연주에서도 그런 후크 멜로디가 저희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첫 번째 곡으로 제가 선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부분은, 그리고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어쩌면 멜로디에서 노래의 멜로디, 그러니까 즉 노래의 멜로디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래의 멜로디뿐만 아니라 악기의 연주에서도 충분히 그 후크 멜로디와 그 라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멜로디 부분은 좀 잘랐어요. 그러면 이제 첫 부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는 들으시면 다 머리에 좀 들어오시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그 정도로 곡이 잘 써진 곡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떼창을 부른다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떼창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멜로디가 쉽고 그만큼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뇌리에 쿡 박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또다시 얘기해 볼게요. 네, 여러분 뭐 들으셨죠? 저 좀 잘 안 갔지만 저 콜드플레이 공연 간 적이 있거든요.
그 한국 공연 말고 어떻게 기회가 돼서 외국에서 했던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이 곡은 처음에 그냥 빰빰빰 나올 때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와 이렇게 막 함성을 지르고 막 다 따라 부르죠. 다 따라 부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에서 지금 방금 전에 들으셨던 그 부분이 점점 빌드업 되고 코드가 빌드업 되고 딱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와딱 부를 때 그때 카타르시스는 정말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멀리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 콜드플레이의 그 밴드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도 같이 도취가 되더라고요. 저희 막 관객들이 부르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정말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봤으니까 막 저도 따라서 노래를 부르면서 야 정말 나는 이런 후크 멜로디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이런 후크 멜로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후크 멜로디는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비바 라비다에 나오는 것만큼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쫙 업시키는 거는 좀 드물다라고 저는 좀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정말 이 시대 최고의 곡 중에 하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후크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벌스도 우리가 다 기억이 나죠. 그리고 이제 쫙 뒤에 보면서 그 끝나고 나서 또 다시 그 코러스가 그 후크 멜로디와 함께 이렇게 딱 잘 조화롭게 된 것.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최고의 곡이 아닌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저작권 때문에 좀 짧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완곡을 꼭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실 그 후크 멜로디 곡은 또 돌아왔습니다. 비틀즈의 Hey Jude라는 곡인데요. 뭐 제가 비틀즈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제가 단순히 비틀즈를 좋아해서 비틀즈의 곡을 제가 예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여러분들 오해시고요. 그만큼 비틀즈의 곡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네. 뭐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틀즈의 곡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 송라이팅에 대한 그 모든 것들, 뭐 심지어는 그 화성학에 관한 모든 것들, 편곡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초기서부터 거의 이제 비틀즈의 거의 그 중반 그리고 후반의 음악을 들어보면 정말 계속 진화하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비틀즈의 음악엔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후크 멜로디 워낙에 여러분 이게 참 사실은 후크 멜로디라고 말하기가 조금 무색할 정도로 그 비틀즈의 음악은 정말 귀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뭐 몇몇 곡 빼놓고는 저희가 비틀즈 하면 여러분보다는 특히 제 세대는요. 저의 세대는 비틀즈 무슨 노래 있어라고 하면 다 따라 부를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음악 하시는 분은 당연하고 보통 분들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요. 비틀즈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다 기억하세요. 그 정도로 멜로디가 굉장히 후크성 있는 멜로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Hey Jude인데 뭐 우리가 Hey Jude 뭐 이런 식으로 또 다 가져가긴 하지만 특히 맨 마지막에 제가 이 곡을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비다 뒤에 붙인 이유는 여기에 또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비바 라비다의 그 뒷부분에 있는 그 떼창,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떼창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좋은 후크 멜로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 부정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들었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헤이 주 이 부분도 제가
1교시 말미에 설명드렸던 후크 멜로디의 설명에 가장 부합한 거예요. 그게 뭐였었죠, 여러분? 반복구. 단순한 멜로디, 단순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단순한 멜로디의 반복구.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후렴에 위치해 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가장 부합되는 음악 중에 하나가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비바 라비다 그리고 헤이 주드의 이 뒷부분인 거죠. 모든 사람이 정말 떼창을 다 같이 내 노래를 불러준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후크 멜로디를 써서 곡을 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 프로젝트 때 그리고 기말고사 프로젝트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후크 멜로디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럼 음악 한번 들어보시고요.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물론 뭐 벌스도 그렇고 코러스도 그렇고 다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이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헤이주 요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알 정도면 그건 정말 완벽한 후크 멜로디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좀 재밌는 유튜브를 좀 많이 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공연 오는 가수들의 그런 실황을 이제 누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은 건데 우리나라 관객들은 정말 본인 자신이 좋아하는 그 가수의 노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외우더라고요. 참 그것도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후크 멜로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영상을 보면 제가 이렇게 후크 멜로디를 설명하고 있는 게 좀 민망할 정도로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정말 굉장한 우리의 문화적 그 레벨을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봤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것을 앞장서 그것을 선두에서 지휘하는 게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듯 여러분 그 콜드플레이나 그리고 헤이 주드에서의 그러한 그 후크 멜로디는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걸 떠나서 모두가 떼창을 부릴 수 있을 만큼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지만 심플하지만 정말 우리 귀에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정서에 딱 콕 들어가 있는 정말 후크 갈고리처럼 딱 껴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곡 저도 만들고 싶고 여러분들도 좋게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크 멜로디에 대해서 이제 한 곡 더 알아보겠는데요. 너무 유명한 곡이죠. 뭐 특히 여러분 세대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저도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작곡가이자 저는 최고의 프로듀서라고 생각하는 지코의 아무 노래라는 곡을 잘 공부하겠는데요. 제가 이 곡을 당연히 선정한 데는 여러분들 탁월한 선택이라고 당연히 말씀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데 저는 이 곡의 좀 특징이 그 지금 첫 번째 그 악보에 보이시는 그 피아노 릭이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정말 잘 만들어지는 곡이다라고 하는
잘 만들어진 곡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첫 번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한간에 좀 어떤 분들은 뭐 힙합 곡이 단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음악적으로 좀 많이 조금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제가 뭐 힙합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는 뭐 가장 트렌디하면서도 저는 특히 오늘같이 이런 주제를 저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적합하고, 그 오늘 같은 주제를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힙합이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인 곡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좀 공감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단순해, 코드도 뭐야 몇 개 없잖아, 2개 3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이 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저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제일 잘 읽는 프로듀서들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저는 지코나 그 밖에 많은 프로듀서들이 뭐 코드를 뭐 많이 써가지고 뭐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곡을 만들 수 없다라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가 대중들이 환호하고 대중들이 열광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약간 옆에 얘기인데 좀 해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요즘 새로 나온 거 말고 예전에 그 만화로 나왔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음악을 담당하셨던 분이 엘튼 존이신데, 그분께서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이라는 곡을 썼는데,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당신같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뮤지션이 그렇게 좀 단순한 아이들이나 막 이렇게 즐겨 부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음악계에서 그런 비판이 좀 나올 때 그분이 한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어디까지가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곡이 정말 세계적으로 히트를 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이유는 딱 여기까지. 내가 어렵게 곡을 쓴다고 해서 그 곡이 사람들 입에 오르는 것보다도 사람들한테 가장 정서에 맞는 멜로디를 썼고 그것이 기억에 남는 멜로디를 썼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에 세계적으로 이 곡이 히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음악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저는 지코라는 프로듀서가 더 복잡하게 못 써서가 아니라 이렇게 쓸 때 가장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곡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막 지코를 칭송한다라고 여겨지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그리고 정말 적절하게 이 피아노 릭에서도 그 후크 멜로디를 정확하게 썼고요. 그 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막 이렇게 딱 나오는 요 첫 번째 부분, 제가 이거 일부러 3개로 나눠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첫 번째 반주에서 피아노 릭이 또 이것도 자체도 후크 멜로디고, 그리고 벌스 자체도 굉장히 반복구가 계속 되면서, 뭐 기본적으로 코드는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고 이제 약간 뭐 B 플랫 7이 나오긴 하지만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전체적인 리드를 해 나가는 부분은 코드가 3개지만 사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같은 멜로디예요.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죠. 똑같이 쓸 수도 있지만 같은 멜로디인데 다른 코드로 좀 썼다라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14마디에서 보시면 똑같은 코드를 그대로 쓰는죠. 그렇지만 또 거의 비슷한 멜로디를 가지고 이것을 또 다시 후크 멜로디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지금 나이도 들었고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듀서가 되도록 진짜 노력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네. 처음 들었었던 때가 기억이 나요.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완전히 뇌리에 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제 머릿속에 뭐 지금까지도 맴돌고 있는 최고의 후크 멜로디, 최고의 가사도 전 또 잘 들리더라고요.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그 정도로 저는 잘 만들어진 후크 멜로디와 후크 코드 그리고 후크 그 가사 그것까지 저는 좀 감이 잘 만들어진 곡이 아니었나 어디까지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도 또 원곡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거 입각해서 한번 세 가지로 측면에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제 지금까지 후크송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대중가요에서는 그 버스커의 벚꽃 엔딩 그리고 지코의 아무 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후크송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후크 멜로디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곡들을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지코의 아무 노래의 도입부의 그 피아노 릭 같은 경우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가 후크송 처음에 들었던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 비다 같은 경우는 그 현악기의 그 후크 멜로디도 후크 연주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음악을 좀 찾다 보니까 후크 멜로디가 기억에 남는 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 멜로디도 기억이 나지만 그 연주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멜로디 뜨는 연주에서도 후크 멜로디를 작곡할 수 있다. 이렇듯이 악기 연주에서도 후크 멜로디를 나타낸다면 송라이팅 프로듀싱에도 보컬 멜로디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와 보컬 멜로디가 잘 융합되어 완성된 후크송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비발라비다에서 뒷부분에서 하고 쫙 나가다가 그러면서 다시 이 후크 멜로디는 계속 이어지면서 그 코러스가 같이 겹쳐지잖아요. 같이 합해지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셨던 지코의 그 아무 노래도 그 멜로디가 계속 되면서 단순히 저희가 멜로디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보다도 앞부분의 도입부에 그렇게 멜로디가 나오고 나서 그 피아노의 그 반주에 맞춰서 그 또 다른 후크 멜로디가 딱 나왔을 때 그 효과는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송라이팅이 단순히 여러분 곡을 쓰고 그러니까 노랫말을 만들고 멜로디를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이제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그 다음 게 뭐냐 편곡이에요. 편곡.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편곡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들었던 뭐 장범준 그러니까 버스커의 벚꽃 엔딩, 비바 라비다, 뭐 헤이 주드
그리고 아무 노래 이런 이 부분들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연주 반주에서도 그런 편곡의 컨셉이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뭐 지코의 아무 노래를 계속 언급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피아노의 반주가 굉장히 최고의 그 임팩트를 주잖아요. 그 비발라비다의 그 현의 앞부분이 나오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잖아요. 음악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두 곡은 저는 이게 굉장히 잘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잘 융합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요. 내가 쓴 곡에 대해서는 나는 편곡도 한다. 근데 그 편곡에서조차도 내가 만약에 후크 멜로디를 갖고 후크 패턴을 가지고 연주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음악을 들어보실 건데요. 제가 좀 그렇게 후크 멜로디를 그러니까 후크 멜로디 연주하는 걸 좀 짤막하게 한번 붙여봤어요. 저작권 문제로 끝까지 들려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짧게 해서 붙여봤거든요.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요런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는 곡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들었던 곡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고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후크 멜로디 그러니까 연주로 된 후크 멜로디를 좀 들어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곡도 있을 테고요. 그래도 얼핏 들어본 음악도 있을 테고 지금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당연히 아는 음악도 있으실 텐데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좀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 지금 위험해 So dangerous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네, 챕터 세 번째에서는 그 가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일부는 하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6주차 때 조금 더 그 가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그 오감 있고 그리고 그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그리고 미각적, 후각적 그 오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곡을 좀 써보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5개의 이렇게 주제를 놓고 저희가 글을 써봤는데 과제를 좀 써보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는 특별히 좀 이번 주는 한 주 과제를 좀 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가사에 대한 과제를 조금 더 내드리려고 해요. 이제 계속 좀 연습을 해야 돼서 그 과제도 제가 좀 여러 개를 조금 더 많이 좀 그러니까 저희가 좀 처음에 다뤘던 2줄, 3줄, 1줄, 2줄, 3줄 쓰는 그 과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정서 맞춤도 사실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사실은 좀 서로 피드백이 제가 여러분한테 좀 피드백을 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 가사 작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연습을 먼저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래서 연습을 다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것을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중간고사가 이제 곧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앞으로 또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조금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가사를 쓰는 요령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 곡과 그 가사를 맞추는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멜로디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연습하고 들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만들어진 곡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몇 곡을 제가 들려드릴 텐데, 물론 저작권 때문에 제가 끝까지 들려드릴 수는 없는 곡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그게 실제 원곡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가사와 그리고 그 멜로디가 어떻게 그게 잘 매치가 돼서 그 곡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왜 우리한테 그렇게 참 좋게 들리는지, 왜 우리가 그 곡에 열광을 하는지도 조금 심도 있게 보셔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Shape of My Heart 같은 경우 봤잖아요. 좀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질문도 많았어요. 아우, 너무 어렵다. 이거를 내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 그 질문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조금 안타까웠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좀 원하진 않았거든요. 가사라는 게 그래요. 시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인 잣대에서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냥 하나의 글일 뿐이거든요. 그걸 조금 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 사회적으로 좀 생각하실 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려면, 좋은 가사를 쓰려면 정말 책 많이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동안 책을 많이 읽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좀 책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 말 명심하시고 정말 좀 책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 곡은 이제 가사도 좀 같이 있어요. 그 가사를 좀 보시면서,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팝송입니다. 그 콜드플레이의 Everglow라는 곡인데, 원곡은 제가 저작권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제가 원곡보다도 더 좋은 곡을 제가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 곡에는 뭐 노래도 너무 좋지만 가사와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그 한글 가사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얼마나 가사가 그 멜로디랑 잘 붙었는지, 또 이것을 우리나라 번역을 했는데 우리의 정서에는 또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하시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hey say people come and say people go. This particular time was extra special. And though you might be gone, the world may not know, still I see you celestial.
Like a lion you ran, and God is to roar. Like an eagle you circle, a perfect purple. So how come things move on, and the calm cast on slow, and it feels like the end of the world. Oh, I'm sure, but I can't let you go. When I'm cold, cold, when I'm cold, cold, as a light that you gave me, and when I'm in shadow, and I live for this feeling, ever glow. When I'm cold, cold, when you all alone, so as a light that you gave me, and when I'm in shadow, and I live for this moment to hold. Yeah, I live for this feeling, ever glow. What I wouldn't live for this moment to hold. Yeah, I live for this feeling, ever glow. So if you love someone, you should let them know. Oh, the light that you left me will ever glow. 네, 여러분, 오늘 5주차 마지막으로 이제 예습, 그러니까 6주차 예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두 개의 6주차 때 저희가 뭐 많은 곡을 좀 들을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제 가사에 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외국 곡 한 곡이랑 국내 곡 한 곡을 저희가 공부할 텐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예습하시라고 제가 두 개의 시를 소개할 거예요. 가사를 소개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The Long and Winding Road라고 하는 그 비틀즈의 곡인데요. 비틀즈의 곡 중에서도 약간 후반에 쓰여진 곡이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편곡도 뭐 오케스트레이션도 나오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쭉 한번 여러분들이 영어도 좀 읽어보시고, 그 밑에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이걸 했는데 여러 가지 번역을 봤는데 그 중에서 요 번역이 가장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부분에 대해서 요 가사를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충분히 가사를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6주차 때 제가
가사랑 그 멜로디랑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쉽게 이것을 좀 받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미리 좀 읽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음악도 한번 좀 음악을 이제 듣긴 들으실 텐데 늘 아시다시피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다 못 들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사에 대한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멜로디가 어떻게 붙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The long and winding road that lead to your door will never disappear. 요 I've seen that road before. 여기만 보더라도 일단 저희가 배웠었던 시각적인지 아니면 어떤 정서가 어떻게 맞춤이 됐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잖아요. 당신의 문으로 인도하는 길고 구부러진 길은 시각적인 부분이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전에도 그 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 It always lead me here, lead me to your door. 항상 여기서 당신의 문으로 인도하죠. 단순히 요렇게만 좀 읽으시는 것보다도 이 안에 있는 내면의 느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가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테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 내용이 실제로 이 곡을 쓴 작사가 작곡자의 어떤 의도가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거 다음 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이걸 먼저 언급한 이유는 그런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음악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번역된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왜 이 곡이 비틀즈의 후반에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시고, 음악도 너무 좋아요. 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영화 Yesterday라는 최근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곡이 한번 언급되는데 가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뭐 가사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그 영화에 대해서도 좀 나올 정도로 가사가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정말 좋은 노랫말인 것 같아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곡은 지금 제목에 좀 보이시죠? 네.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제 하덕규 교수님, 네, 저희 학교, 저희 과에 있는 교회 실용학과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하덕규 교수님의 정말 레전드 노래죠.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소하지 않은 곡을 고르려고 했어요. 누구나 다 알만한 하덕규 교수님의 후크 멜로디가 있거든요. 후크 멜로디가 있는데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가사가 주는 그 임팩트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곡은 뭐 저희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도 위대한 노랫말이지만, 또 저희가 그냥 대중음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위대한 가사말이고요. 그리고 시로 봤을 때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노랫말, 시예요. 그래서 이 곡은 여러분들이 전의 곡 더 Long and Winding Road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계신다면 더 와닿을 수도 있고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냥 이 가사말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 가사에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 곡은 이제 곡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멜로디와 이 가사가 뭐 운율이면 운율, 반주면 반주, 편곡이면 편곡, 한 개도 진짜 모자람이 없는 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심층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전에 그 전 페이지에 The Long and Winding Road도 그렇고 하덕규 교수님의 가시나무도 그렇고 저희가 이 정도는 최소한 공부를 해야지 저희가 그 정서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 맞춤을 넘어서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좀 키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뭐 나름 과제고 숙제예요. 이번 주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 쓰시고 이런 숙제는 없지만 나름 이 두 곡을 뭐 물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곡들을 얘기하겠지만 일단 이 두 곡을 들으시고 가사말 한번 필사해 보시고 그리고 함께 좀 이렇게 가사와 멜로디가 어떻게 붙었는지에 대해서 악보도 한번 좀 보시고요. 코드도 굉장히 좋아요. 이 가시나무라는 곡은 The Long and Winding Road도 마찬가지죠. 조금 지금 우리나라 곡보다는 조금 산문처럼 쓰여진 것이 있지만 여러분 그 곡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름 과제 아닌 과제를 내드린다면 이 두 곡에 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들어보시고 필사하시고 느껴보시고 정서를 조금 더 맞춰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